안녕하세요. 가수 포레스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위치에서 구독자분들과 소통 방송을 했었을 때 저의 첫사랑 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첫사랑 썰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뭔가 가슴이 몽글몽글해진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사랑 썰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짝사랑을 했던 그런 얘기들도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찐따 출신이어서 짝사랑 횟수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포함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포함시키는 건데, 잼민이 시절 때 얘기거든요. 잼민이는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볍지는 가벼웠나? 되게 기억은 또렷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6학년 때였는데,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음악 캠프라는 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여름방학 때 오케스트라. 거기서 이제 원래 평소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제 친구가 음악 캠프를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날, 제 신청날 마지막 날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마침 딱 한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엄청난 의지와 재능으로 큰 북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자가 한 명이었어요. 방학이 시작되고 이제 음악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한 2-3주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처음 보게 됐는데, 저는 실제로 쌍둥이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눈길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약간 에이프릴 이나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러면서 관심도 갖고 막 어떻게든 말도 걸어보려 하고, 쌍둥이 하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인사를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막 뒤에서 막 등 콕콕 찌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친구들이 플룻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플룻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음악 캠프 끝날 때까지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제 음악 캠프가 끝나고 2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때부터 이 친구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부정했었죠. 왜냐하면은 초등학생한테 3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제가 6학년이었고 그 친구가 3학년이었으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거여서 되게 뭔가 친구들한테도 알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티도 안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음악 캠프를 같이 했던 클라리넷 하는 남자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 그 3학년 쌍둥이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 막 이랬는데 근데 이미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게 어느 정도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차 물어보러 왔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쌍둥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친구의 박력, 자신감 이런 게 확실히 느껴져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뭔가 괜히 친구가 좋아한다니까 저도 덩달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모태 찐따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혼자 속으로 좋아했었죠. 어쨌든 그 이후로 아까 그 박영남 친구랑 같이 쌍둥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자기는 쌍둥이 언니가 훨씬 더 활발해서 언니가 더 좋다라든지, 뭐 어느 아파트에 사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랑 많이 겹치는 거예요. 저도 언니 쪽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처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쌍둥이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박영남이라고 지칭할게요. 그 박영남이랑 쌍둥이 언니랑 사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전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귄다고 하니까 사귄 거였겠죠. 뭔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6학년이랑 3학년이랑 사귀면 과연 뭘 하고 놀까라는 생각이 요즘에서야 들긴 하지만, 뭐 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박영남이랑 쌍둥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영남 친구는 이따가 다시 등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둘이 사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저는 이제 속으로 삭혔죠. 그러고는 뭐 별다른 진전을 딱히 기대하진 않고 그냥 인형저랑 지내다가 졸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서 솔직히 많이 마주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하교 시간이 다르잖아요. 같은 재단에 있어도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락도 좀 해보고 싶어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닌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보내보자라고 생각해서 쪽지를 보냈죠.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쪽지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고, 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별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쪽지 보내고 그다음에 거의 매일 확인하긴 했는데 뭐 답장이 없어도 딱히 실망은 하진 않았어요. 기대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두 달 지났나? 답장이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번호 이거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그래서 바로 했죠. 뭐 잘 지내냐? 나는 어느 학교 갔다. 뭐 플룻 계속하냐? 뭐 동생 쌍둥이는 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성인이면은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뭔가 진전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어디까지나 잼민이들이어서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간간히 학교 일찍 끝나서 등하교가 겹치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몇 달 지나고는 없었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로 입학했다는 소식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 3살 차이니까 그 친구가 입학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겹칠 일도 없고, 제가 또 같은 재단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한 번쯤은 마주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3년 동안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그때 눈 마주쳤는데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도 조금 더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히 인사는 안 했고 그냥 그 마지막 모습만 또렷이 기억나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복을 입고 이제 똑단발을 휘날리면서 밝게 웃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 되고 페이스북을 찾아서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읽고 있지 않는다는 후문이 또 제 초등학교 후배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부자라는, 그래서 또 연락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중3 때인데, 제가 누가 저한테 제 첫사랑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중3 때라고,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뭔가 각자의 첫사랑에 대한 정의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친구를 미치도록 좋아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사랑을 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뭔가 첫사랑 하면은 저는 이 친구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끝물이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방송반이었나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영상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속으로 웃으면서 되게 이름 특이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죠. 그 이름만 기억한 채로. 그리고 3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 3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별명이 가락동 손흥민이라는 별명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또 축구 슛돌이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김없이 제가 쉬는 시간에 축구를 하러 나가는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제 앞에 있길래 그냥 제가 비키면서 무의식적으로 명찰을 봤어요. 근데 이름이 그때 제가 봤던 되게 특이한 이름인 거예요.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얼굴을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제가 또 엄청난 금사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람에게 빠지는 순간은 되게 빠른데 빠지는 대상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손에 꼽아요. 제가 빠진 대상은. 어쨌든 지금 졸업사진 보면은 제가 그분에게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서서히 빠진 것 같아요. 약간 갯벌 같은 느낌? 어느샌가 제 명치까지 진흙 속으로 차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층이 다른 반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으로 찾아왔어요. 중학교 3학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상당히 친해서 그 친구를 보러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렵지 않게 그 친구를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또 한 찐따답게 한마디도 못 섞었죠. 제가 첫 번째로 그 친구와 대화를 했었던 게 그 친구가 제자리에 앉아서 다른 친구와 떠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상에 뭘 꺼내야 돼서 뭘 꺼내고 싶었던 거겠죠. 괜히 가가지고 잠깐만 이러면서 괜히 말도 한번 섞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대화도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화는 딱 하나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축구하러 교실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나 좀 나갈게 이렇게 찐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씩 웃으면서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혹시 그 친구도 나를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저희 반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러 그 반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매번 그 친구가 우리 반으로 찾아왔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 반에 잘생긴 걸로 유명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도 아니 그 친구를 보러 온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장난스럽게 제가 찐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찐따였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대화 한 번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인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박영남 친구 있잖아요.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쌍둥이 언니를 저와 같이 좋아했다고 했었던 그 박영남 친구. 그 박영남 친구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이름 특이한 중학교 시절 첫사랑인 친구가 서로 사귀었다고 합니다. 박영남은 저랑 같은 중학교는 아니어서 두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로 가게 돼서 거기서 만나서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짝사랑했던 두 친구를 쟁취한 부러운 녀석입니다. 너도 잘 지내니? 저는 남고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딱히 뭐 썸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고3 수능 끝나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집과 학교가 상당히 멀었어요.
버스로 이제 1시간 반 이렇게 다녀야 했고 학원은 이제 2시간 이렇게 걸렸었는데 저는 또 예체능이라서 수능 끝나고 더 바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그냥 바로 자버리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도 어김없이 버스에서 자고 이제 맨 뒷자리 바로 앞자리 선점에서 바로 자고 이제 담에 딱 깼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지개 한번 피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피고 그랬는데 뒤로 돌렸다가 오른쪽 라인 맨 뒤에 여자인 친구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의 금사빠 기질이 또 발동했습니다. 되게 하얗고 눈이 되게 크고 앞머리가 있고 저 긴 생머리가 어깨 좀 넘어서 내려오는 그런 교복 입은 학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와 이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번호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제가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내리는 정류장 앞뒤로 2정거장 안에 저 친구가 내리면 무조건 연락처를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멘트는 어떻게 할까? 이제 왼손을 내밀까? 오른손을 내밀까? 뭐 이런 중요한 고민까지 하면서 정류장이 오기를 기다렸었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운명적인 건가? 하여튼 제가 내릴 정류장 직전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버스 문이 열릴 때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내리자 이래서 호다닥 내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걸어가는데 고민을 했어요. 물어볼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더 지체하면은 더 어둑어둑한 곳이 나오는데 그러면 괜히 제가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달려갔죠. 호다닥 달려가서 저기요. 그러니까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요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얼빠 아닙니다. 저랑 키 차이도 뭔가 딱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의 입장할 때 딱 아름다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까 버스에서 봤는데 너무 친해지고 싶다.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청산유수로 말을 잘했죠. 한 30분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더니 그냥 네?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미쳤다 이러면서 제 핸드폰을 줬는데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핸드폰 살 때 따로 사고 싶은 핸드폰이 있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냥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산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핸드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날 어머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번호도 받고 그 친구가 친절하게 통화까지 눌러주면서 서로 번호 교환도 된 거죠. 제가 일반적으로 번호를 알아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연락하고 뭐 나이 얘기하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공연도 같이 보러 가고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고백할 타이밍을 너무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연락만 하고 가끔 만나기만 하고 그래서 좀 시기가 좀 애매해진?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인양저냥 있다가 화이트데이 때 고백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받아줬는데 근데 이제 집 가자마자 문자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고 저는 사귄 지 30분 만에 차이가 됐죠. 그래서 사귄 걸로 안 치긴 하는데 그게 그 친구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매너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리기도 했고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으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통보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음악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도 좀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찐따에서 이제 진따로 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렇다 할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연습만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연습실에서 뭐 친구들이 있나 이렇게 창문으로 살펴보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어떠한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저의 짝사랑 공통점이 있잖아요. 첫눈에 빠지는 거.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오 이쁘다 이 생각으로 첫눈에 빠진 게 아니라 지코 닮았다. 그래서 신기하게 봤다가 빠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코 씨가 이상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약간 지코님이랑 안재현님이랑 같은 얼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제가 막 좋아하는 얼굴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좋아하게 됐어요. 막 친해졌어요. 그리고 공연 준비하면서 뭐 인생 얘기도 하고 밥도 거의 매일 먹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같이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이어서 이제 헤어질 때 제가 그 친구 가방에다가 막 젤리 같은 거 그 친구 백팩 맸거든요. 그래서 거기 백팩 앞주머니에다가 젤리 같은 거 사서 넣어주고 뭐 같이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이어서 헤어질 때 제가 막 가방에다가 젤리 같은 거 사서 넣어주고 뭐 다른 친구들이 보는데도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막 뭐 아프다고 하면 쌍화탕이랑 귤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걔가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주고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저도 뭔가 티를 안 낸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엄청나게 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어요. 카톡 답장도 예전과 다르게 느려지고 내용도 그냥 예전만큼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지하철 타러 가는 것도 같이 갔는데 그냥 그것도 말없이 먼저 가버리거나 아니면 연습이 늦어질 것 같다고 먼저 가라고 하거나 그런 식이었죠. 근데 제가 자주 차여봤기 때문에 저를 밀어내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친한 오동 사이 아시죠? 오빠 동생 사이. 오동 사이로라도 지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저를 많이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멀어진 채로 몇 주를 보내다가 제가 그 학원을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게 돼서 그때를 이제 기회 삼아 저와 그 친구가 믿고 의지하는 제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 여자 지코가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 좀 확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의 바뀐 태도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고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채 제 학원을 그만뒀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한 3달 뒤쯤에 제가 학원에 다시 복귀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음악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랑 엇갈린 거죠.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서로 SNS로 왕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어요. 그러고 저도 학원을 다시 사정상 그만두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한 2달 있다가 다시 그 학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학원으로 복귀하게 된 거였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안 보게 되니까 마음도 없어졌고 그 사이에 연애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동 사이가 된 거죠. 제가 바랬었던.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학원에 이제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서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밥도 같이 먹고 연습도 종종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전시회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런 친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이게 잠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실패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예전보다 좀 더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된 거죠. 되게 안일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예전 같은 표현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만큼 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막 그렇다고 확신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좋아했던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될 수 없다. 정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짐했어요. 고백 공격 한 번 더 하고 까이면 그냥 친구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 되어야겠다. 근데 저는 이 마인드가 오히려 제 자신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때 이후로는 짝사랑을 했었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없지만 지금도 누군가의 짝사랑을 조언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친구 사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공격하라고, 아니 고백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 친구랑 전시회 보러 가면서 이제 꽃집을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드라이 플라워를 되게 이뻐하면서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매장으로 직접 가서 드라이 플라워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아주 총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고백은 썸의 확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땐 그랬어요. 편지 내용은 이제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아직까지 어쩌고 저쩌고 뻔한 내용 썼겠죠. 기억은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고 그 친구 연습실로 들어가서 한 1, 2분 정도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쇼핑백을 주면서 나 그때 너가 예뻐했던 드라이 플라워야 이렇게 얘기하고 멘트도 한 20분 고민한 겁니다. 되게 구리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어쩌고 그러고 나왔어요. 입을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편지로 받았는데 제 엔드라이브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읽고 왔는데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안지 오래됐는데 편지는 처음이다. 어색하다. 선물 고맙고 늘 이렇게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어색했을 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생각이 짧아서 무작정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였고 나는 오빠가 너무 편하고 좋지만 그건 오빠 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 것 같다. 나는 오빠가 좋은 오빠이자 친한 오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덕담으로 마무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죠. 슬프네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의 카톡을 그 친구한테 보내고 대충 내가 마음이 정리할 때까지만 좀 멀어진 사이가 돼도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그 친구와 대화한 거였어요. 아직까지 연락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사실 제가 짝사랑한 썰은 몇 개 좀 더 있긴 한데 나머지는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된 썰들이라서 제 아름답게 포장된 기억들만 끄집어 내봤고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와중에 상당히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나름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분들과는 마음만 먹으면 연락도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SNS 건너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심지어 몇몇 분들은 SNS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의
예쁜 추억으로 묻어두고 싶을 뿐입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은 뭔가 환상에서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저의 찐따이지만 아름다웠던 과거들에게 영향이 갈 것 같아서 평생 저의 기억으로만 꽃 피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찐따 출신, 현재 진따, 프로 짝사랑러, 고백 공격 총사령관, 가수 포레스코였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짝남 짝녀 생각하면서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여러분. 안녕. Paul Asker.